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만에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제가 이혼한 건 재작년 이맘때였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일을 쉬게 된 남편이 5년이나 백수로 지내다가 자기도 더는 미안해서 안 되겠던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남자가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벌어오던 놈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던 거예요. 그렇다고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외도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어머님들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두 분은 계모임에서 처음 만나 수년간 가깝게 지내셨어요. 서로 마음이 잘 맞으셨는지 평소에도 자주 만나실 정도로 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집도 자주 왕래를 하게 되고 서로 자녀를 눈여겨보시게 되었던 거죠. 당시 저는 한의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도 없고 잔업도 거의 없어서 퇴근이 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 팔곤 했어요. 여동생과 함께 동업을 했는데 저는 만들고 동생은 인터넷으로 파는 일을 주로 했죠. 퇴근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부업이었지만 수입이 꽤 좋아서 잘 될 때는 제 월급보다 더 많은 부수입을 손에 넣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좋게 보시고는 일찍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셨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바지런하고 알뜰한 애가 있다니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말 나온 김에 내 아들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인물도 좋고 회사도 탄탄해서 어디서 빠지는 신랑감은 아닐 거야.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줌마가 내 딸처럼 잘해줄게. 어때? 생각 있니? 남편은 유명 홈쇼핑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영업부라서 접대도 많고 사람 상대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늘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 참 잘 키웠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내 딸들보다 애교도 많고. 나도 이런 사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야, 우리 그냥 사돈 맺을까? 저희 아빠는 경상도 분이라서 엄청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바람대로 저희는 선을 보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결혼을 전제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양가 어머님 사이가 친해서 혼수랑 예단 문제도 무난히 넘어갔고 결혼 후에도 고부간의 갈등 없이 시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일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따낸 계약건으로 회사에 큰 손실이 생겼고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자기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작정하고 속인 건데 안 당하고 배겨? 자기네 회사도 그렇다. 성과 올리겠다고 죽어라 일한 자기 회사 직원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내쫓을 생각부터 하냐? 자기야, 나도 돈 버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능력 알아주는 곳으로 골라서 재취업하면 돼. 처음엔 몇 주 쉬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그쪽 계통에 소문이 났는지 남편을 받아주는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영업일 아니면 할 게 없나 뭐? 먹기 싫은 술까지 마셔가며 접대하고 실적 못 내면 눈치 보이는 일 이젠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어. 알았지? 혹여 이 일로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남편 기 살리느라 한동안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악처가 되기보다는 평생 함께할 내 남편 마음부터 달래주는 게 상책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는 거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그런 제 노력에 부응하려는 듯 마음 잡고 구직 활동을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나도 별 소득이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구직 활동만 반년 넘게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도 남편도 많이 지쳐갔어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매번 제가 남편을 달래줄 수만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처음엔 그나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나태하게 변해갔어요.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치 백수로 살기로 결심한 듯 보였죠. 그제야 당근만 사용했던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동안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제가 더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던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쓴소리를 했어요. 여보,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돈 벌 곳은 많아. 정 안 되면 배달 알바라도 하면서 자리가 나길 기다려도 되잖아. 자기 일 그만둔 지 반년이 넘었어. 우리 전세 대출금 이자 갚으려면 나 혼자 벌이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눈 좀 낮춰서 구해보자. 뭐? 나보고 배달을 하라고?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아. 마땅한 자리가 안 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 대학 졸업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일해왔어. 근데 꼴랑 반년 쉬었다고 나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는 건 솔직히 기분 나빠. 이러다 나이 들어서 진짜 일 못하게 되면 그땐 내 쫓을 기세네. 암튼 난 쪽팔려서 그딴 일 못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지 남편 놈은 먹긴 놈이 성낸다고 되려 자기가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다음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한다? 넌 네 남편이 그렇게 우습디?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몰라 묻니? 네가 내 아들한테 배달일 하라고 했다며? 내 아들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애다? 그런 애한테 오토바이 타고 남의 집에 배달이나 다니라니 그게 말이 되니? 세상에, 나 이번에 너 다시 봤다? 부부가 뭐니? 힘들고 지칠 때 곁에서 서로 보다듬고 아껴줘야 하는 사이 아니니? 근데 어떻게 남보다 못하니? 넘어진 김에 쉬어가란 말도 몰라? 기왕 이렇게 된 거 몸이랑 마음 추스려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야지. 넌 어떻게 눈앞에 돈만 보니? 암튼 난 내 아들 창피한 배달 일은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님, 저도 그동안 그이 마음 다칠까봐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배달 일이 어때서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그 일을 감싸고 돌지 말아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시엠 일을 가르치려는 거냐? 암튼 난 내 아들 그런 일하게 못 두니까 그렇게 알아둬.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어머님도 이해가 안 갔어요. 4년제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졸업을 했대도 상황이 그러면 배달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런가요? 아무튼 그 일로 집을 나간 남편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앞으로는 시댁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30 넘어 결혼까지 한 사람이 부모 도움받으며 생활비 받는 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드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 결혼을 후회했어요. 시댁에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해주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백수 생활을 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보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식탁이며 싱크대에는 먹고 쌓아둔 그릇이며 반찬통이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도 그대로 널려 있었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놀면서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설거지해 놔야 할 거 아냐.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며 맥주캔까지 내가 치워야겠어? 나 정말 힘들어. 병원 일하랴 부업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나 앞으로 이러고 살 자신 없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뒤 남편은 취직을 했다며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해줘. 내가 노력할게. 애초에 남편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생긴 불화였기에 남편이 재취업한 마당에 더는 얼굴 붉힐 일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예전처럼 남편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퇴근길에 밖에서 만나 데이트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다 보니 연애하던 시절도 떠오르고 좋았어요. 그런데 고작 석 달도 안 돼서 남편은 회사에서 나왔지 뭐예요. 이번에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보, 난 정말 안 되는 놈인가 봐. 어떻게 들어간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회사가 망하냐? 나 정말 이번엔 잘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다고. 당신도 알잖아.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전 회사에 다닐 때보다 출근도 일찍 하고 회사 일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탓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백수가 된 남편은 그래도 그 사이 눈치는 생겼는지 전처럼 개망나니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저 대신 집안 청소에 빨래도 하면서 나름 제 몫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구직이 어려워 백수 생활이 길어질 것 같자 제 눈치가 보였는지 주방일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로 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제법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출근한 사이 시부모님이 집에 오셨다가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걸 보셨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퇴근에 돌아와 보니 저희 엄마까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예 등까지 돌리고 앉아서 씩씩대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엄마는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좌불안석이었죠.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봐요 사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이 놀고 싶어서 노나? 회사가 망해서 나자빠진 걸 내 아들이 어쩌겠냐고. 지라고 속이 편하겠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소갈이 하는 애를 기어이 앞치마까지 둘러서 집안일을 시켜야겠냐고. 사돈이라면 이런 꼴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안 나겠어? 나 자기 보고 이혼사 진행했던 건데 솔직히 지금 심정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결혼 무르고 싶어. 나도 내 아내 생각과 같습니다. 안 싸더니 보기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아들이 못나서 애비된 도리로 생활비를 매달 300씩 주는데 그런데도 내 아들놈한테 이런 대접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생활비 대줄 생각 없습니다. 얘들 생활비 대느라 내 집사람이 요즘 모텔에 청소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벌어서 돈 대줬더니 세상에. 아무튼 앞으로는 지들이 살든 못 살든 내버려 둘 테니 안 사돈도 뭐라 하지 마세요. 그동안 매달 300만 원씩 주셨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시댁에서 100만 원씩 원조 받았어요. 그나마 그이 재취업하고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럼 네 시아버지가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거짓말한다는 거냐? 네가 그렇게 못 믿겠다면 보여주마. 내 은행 앱에 입출금 내역 찍혀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매달 15일에 내 아들 통장으로 300씩 이렇게 보낸 거 보이지? 이런데도 이딴 소리 할 거냐? 시어머니 은행 앱에 찍힌 금액은 분명 300만 원이었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받은 돈은 어디에 있어? 혹시 자기가 썼어? 그제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는 이실직고를 했어요. 취업을 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시댁에서 받은 돈으로 월급인 양 제게 건넸던 거였죠. 이전에 매달 들어온 돈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그동안 집에서 놀면서 자기 용돈으로 썼다더군요. 시부모님은 물론 저희 엄마도 남편의 철없는 행동에 혀를 내둘렀어요. 결국 시부모님은 고개도 못 든 채로 돌아가셨고 끝까지 남아있던 엄마는 기어이 한마디 하셨어요. 살다 내 이런 일은 처음일세. 30 넘어서 나이 든 부모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돈으로 딴 주머니 찬 것도 그렇고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자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가? 말 좀 해보게. 자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나 내 딸 도로 데려갈라네. 공장에 취직을 하든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 다음 달까지 직장 못 구하면 그땐 내가 니들 이혼시킬 거야.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내일 당장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속지 2번 속나요? 당시로선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갔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은 다시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다시 회사를 뛰쳐나왔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는 동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벌어온 건 제 1년치 월급도 안 될 거예요. 초반 2년 정도는 시댁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셨지만 시어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시는 바람에 2년 뒤부터는 그 돈도 딱 끊겨버렸죠. 남편과는 사이가 점점 악화돼서 방도 각방을 썼고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 그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내 마지막 소원이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갈등을 했던 저는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속아주는 셈 치자 싶어 갔어요. 남편은 케이크에 목걸이 선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기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 그땐 우리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보,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이젠 당신 놓아주려고. 앞으로 나처럼 못난 놈 만나지 말고 돈 많고 멋진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하길 바랄게. 염치가 없어서 더는 당신 붙잡고 살기 힘들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매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낼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지긋지긋했던 날들이 이상하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벌레처럼 보였던 남편이 왠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결혼 생활을 더 길게 끌고 가봤자 서로 좋은 꼴은 못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남으로 돌아섰어요.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전셋집을 빼서 보증금을 나눠 가졌어요. 가구랑 전자제품은 팔 수 있는 건 중고로 팔고 남은 건 제가 친정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주변에선 위자료를 받지 그랬냐고 했지만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 받죠. 그때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이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하루는 웬 여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남편 일로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면서 보자고 했어요. 이미 1년 전에 이혼하고 끝난 사이라 들을 얘기 없다고 했더니 지금 얘기를 안 들으면 후회할 거라나요? 그래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뭐라고요? 그이가 복권에 당첨돼요?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니까. 복권이 언제 당첨됐는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2분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 복권 당첨금 수령 받았어요. 내 통장으로. 세금 떼고 한 12억쯤 되나? 그거 와이프랑 나누기 싫다고 꼼수 써서 이혼한 놈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놓고 나한테 단돈 1억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 이제가 20 넘은 애랑 재혼한다고 하더군요. 그쪽 남편이랑 간통까지 저지른 애가 오죽하면 당신을 찾아왔겠어요. 나요.
그 새끼한테 그동안 등에 빨대 꼽혀 살았다고요. 나랑 만날 때도 자긴 백수라고 커피값까지도 나한테 빌부터 먹은 놈이에요. 근데 돈 생기니까 날 버려?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그놈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건 그쪽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나는 그 돈에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쪽은 달라요.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재산 숨기고 이혼했으니까 그걸 빌미로 재산 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거에서 돈 받으세요. 돈 떼어달란 소리 안 해요. 그 논팽이 피눈물 흘리는 꼴 보는 게 내 목적이니까. 대신 내가 이 정보 알려줬으니까 나한테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남편은 백수로 사는 동안 할 짓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설마 그런 상황에 바람까지 피우고 다녔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달달한 말 한마디로 여자들 등에 빨대까지 꽂고 살았다니 대단한 놈이란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한테 소송을 걸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개모임에 나갔다 돌아온 엄마 얘기를 듣고는 생각을 고쳐먹게 됐죠. 니 전 시애미 말이다. 그 옆에 내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오늘 개모임에 나왔더라. 자기 아들 세장가 간다고 청첩장 뿌리러 왔다나 뭐라나.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냐? 자기 아들이 그동안 백수로 산 건 죄다 니 탓이라는 거야.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그랬다나? 이번에 사장가 들 여자는 나이도 어리고 사주에 복이 덕지덕지 붙어서 지 아들 하는 일에 불 붙는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꼴 사나워서 정말. 이 여편 내가 내 염장 지르려고 작정을 했는지 나한테 청첩장까지 주지 뭐냐? 생각 같아선 결혼식장에 똥바가지를 들고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근데 그놈은 1년 사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니? 소문엔 사업한다고 수입차까지 끌고 다닌다더라. 너도 알고 있었니? 아, 괜히 엄마 때문에 내 딸 인생망 망쳐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내 엄마한테 청첩장까지 건네다니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 결혼식 날 단단히 마음먹고 찾아갔어요. 저를 보자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친히 청첩장까지 주셨다길래 안아볼 수가 있어야죠. 오는 김에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예정을 생각해 봉투도 준비했어요. 결혼 축하해. 이건 받아. 전 남편은 제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고는 이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재산분할 소송이라니. 당신이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그건 그쪽 생각이고 이혼 전에 생긴 수입은 반반 나눴어야지. 예를 들면 내연녀 통장으로 지급받은 복권 당첨금 같은 거 말이야. 잡아댈 생각하지 마. 그 여자 통장 입출금 내역서랑 증언까지 이미 확보했으니까. 그 사이 재산 빼돌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이미 당신 재산 처분 금지 신청 해뒀거든. 세장가 갈 거면 과거는 깨끗이 털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전 시어머님? 그럼 결혼 잘하고 법정에서 보자고. 참,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간통 위자료 신청은 가능하더라. 그것도 하려고 해. 이번엔 당신 지갑 탈탈 털리겠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여기 식당 음식이 구리거든. 그렇게 저는 전 남편한테 뜻깊은 재혼 선물을 남기고 돌아왔어요. 재판 끝에 저는 복권 당첨금 절반과 남편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어요. 그 돈으로 가게를 얻어 여동생과 본격적으로 액세서리 샵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본업인 한의원 간호사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제 월급의 3배가 넘는다는 건 비밀이지만요. 결국 전 남편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어린 신부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정확히 이혼은 아니었어요. 신부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채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린 여자 꼬시느라 수입차에 명품백, 결혼식도 수천 들여서 했던 남편은 결국 가진 돈을 거의 탕진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개모임에도 발길을 끊었고요. 이런 걸 보면 신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깔끔히 정리하고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 힘으로 단단하게 길을 다져가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